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 나타나는 현상 시뮬레이션 한국 vs 미국 시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 부동산이 거의 안정화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검토할 내용은 첫 번째, 재산세 부과에 따른 주택 보유 및 가격 동향.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한마디로 집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고, 2번, 민간 임대 사업자의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 규모와 영향.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세를 하면 세금 전가, 세입자한테 넘기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3번, 재산세 부과 후에 대한민국 돈의 이동과 출산율의 변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재산세 부과, 이거는 지금 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세가 아니라 2% 정도, 그 주택 가격이 한 2% 정도 부과되는 그 재산세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가구당 부과되는 재산세는 약하고, 인별 과세되는 종부세는 강하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종이 호랑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쇼입니다. 한마디로 종부세는 쇼고, 빠져나갈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재산세가 실제인데 그 재산세가 엄청 미미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미미한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줬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나중에는 그 양도세 부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산세만 한 2% 이상으로 그냥 부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왜곡되어 있는 어떤 주식시장 등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을 해주면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주식에 거의 다 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그런 현상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행을 해야죠 지금. 자, 1번 재산세 부과 방식의 결정. 1번 최대한 간단 공평한 방식. 간단한 게 좋죠. 간단한 게 좋아서 모든 주택,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주택 가격이 2%를 때린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그 목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집값이 얼마 정도 되면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그 집값이 한 5억 정도 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2% 정도를, 주택 가격의 2% 정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이다 집이, 그러면 세금이 2천만원 나가는 겁니다. 5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1천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금 2천만원 그게 뭐 대수냐, 그냥 내고 집값 오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보시는 가격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집값이 아니라 뭐 서울의 평균 집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이 그 평균 집값이 5억 10억이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이 평균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재산세가 매년 2천만 원씩 부과된다 라고 하면
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못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못 버티는 사람이 20%만 생기면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20%만 생겨버리면 이 주택 가격은 그냥 폭락을 합니다. 20% 무시 못하는 숫자죠. 그런 측면에서 뭐 2%만 때리면 세금 2천만 원 내는 거랑 세금 1천만 원 내는 거랑 천지 차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가 평균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 뜨거 뭐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뜨거 한번 만나면 쭉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뜨거 맞을 것 같은데 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세를 한 2% 정도 이렇게 때리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은 이런 거죠.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뭐 2배가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8천만 원 받다가 평균적으로 한 1억 6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집값이 2배가 되면 됩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8천만 원 받다가 4배 뛰어가지고 한 3억 2천 받는다. 연봉이 한 3억 2천 된다. 그럼 집값이 4배 뛰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을.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2000년대 한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만 원 됐는데 지금 뭐 끼켜봐야 아마 6천만 원일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집값은 4배가 올랐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집값이 한 4배 올랐기 때문에 당시에 그 대기업 신입사원이 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한 1억 6천 정도 되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정상은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주택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재산세를 한 2% 정도 부과를 해버리면. 그래서 최대한 간단 공평한 방식인 주택가격에 2%를 적용하면 일단 잡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평균적으로 잡힌다는 거지 문제가 많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세금 2천만 원 부담스럽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우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유리한 겁니다.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주택이 많건 적건 뭐 비싸건 싸건 뭐 2% 일단 때리니까 다주택자들이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초고가 지역이 또 유리합니다. 초고가 지역은 그거 뭐 2% 별로 겁 안 나죠. 집값이 막 1년에 막 5%씩 올라주면 2%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초고가 지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주택 수대로 그냥 배가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 2%,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그냥 이렇게 하면 주거는 바이가 아니라 리브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착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초고가 지역이 유리한 이런 방식에서 그 선호 지역을 중과를 해야 됩니다. 중과. 기본적으로 2%를 때리긴 때리는데 서울 같은 데는 뭐 플러스 1%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5배 정도 되겠죠. 1.5배. 그러니까 2%의 1.5배는 3%. 그 다음에 막 저 구석에 있는 정말 그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마이너스 100% 정도? 그러니까 0을 곱하는 거죠. 2%가 아니라 그냥 그런 데는 그 재산세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도 지금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은 당연히 부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주택 가격의 2%를 기본적으로 때리는데 그건 1주택자 이야기고 2주택자는 4%, 3주택자는 6% 이렇게 간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가중 가감한다. 선호 지역은 높은 세율, 비선호 지역은 낮은 세율. 이걸 데이터에 의해서 정한다. 인구 유입량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점을 산식화해서 이렇게 가감하면 아마 공정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뭐 또 이런 말씀드리면 무조건 또 공산주의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지역은 재산세가 높고 비선호 지역은 재산세가 낮은 것이 지금 미국의 방식입니다. 자, 2번 개선된 방식 말씀드렸듯이 그 세대별 주택수 곱하기 2% 부과 그러면 4주택자는 8% 부과가 되겠죠. 다주택 안 하려고 하겠죠. 다음 인구수, 소득 수준, 자산 수준 고려한 가감표를 적용한다.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뭐 플러스 50% 해가지고 1주택자 3%, 지방의 떵떵구는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아마 안 갈걸요. 아마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부과에 따른 동향. 당연히 주택수는 1주택이 대세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서울 등 중심에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수 급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남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은 경감되겠죠. 왜냐하면 뭐 100명 있다가 80명 있으면 그 20명만큼의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비 부담이 좀 경감될 겁니다. 이상적인 나라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서울에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주거의 어떤 자유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권리는 보장을 해주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감성적인 또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냥 30년간 한 집에서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 늘어나서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고 지금 애초에 제가 이런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을 앞으로도 계속 잘 해먹으려면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미래가 없잖아요,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지금 이 시국이 왜 생겼겠습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젊은 사람이고 오른쪽이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 왼쪽의 젊은 사람은 애가 3명이고 오른쪽에 나이 든 사람은 애들이 다 커서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지방에 가면 소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어차피 지금 그냥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가든 서울 있든 소득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젊은 사람은 지금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산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젊은 사람은 지금 국민연금 이거 부도 난다고 보고 지금 빵꾸 난다고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지금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이 낸 국민연금 잘 받아먹고 지금 잘 살고 있죠. 자, 왼쪽 젊은 사람하고 오른쪽 나이 든 사람하고 지금 어떤 쪽이 지금 마음이 더 급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서울에 꼭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그런 기사는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서울에서 살게끔 해줘야지 인구가 늘겠죠. 결혼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지금 속해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너는 또 너 유리한 대로 이야기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저의 제까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애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건만 되면 지금 상황 보고 여차하면 이민 갈 생각입니다. 이민. 지금 이런 노인 천국에서 나중에 그 젊은 사람들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거의 무조건 이민 갈 생각입니다. 잡담은 제가 여기서 그만을 하고, 자, 3번 세입자 세금 전가 규모와 영향. 세입자한테 세금 전가 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 규모와 영향이 문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의 낙폭이 가장 크고, 재산세 부과하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월세는 그 세입자들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부담이 조금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월세 수익률이 저하되니까 민간 임대가 생존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어느 정도는 전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세입자들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걸 크게 보면 뭐냐면 지금 뭐 한 3년에 막 2배씩 뛰는 겁니다. 집값이 5억이 10억 되고 또 3년 지나니까 20억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월세 오르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뭐 5억 2천, 5억 4천, 5억 6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오르는 그 상황하고, 세입자들이 결국에는 부담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세입자들은 죽어나는 거고, 인구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재산세 부과를 좀 해서 그 주택가격이 천천히 오르면 물론 세입자들이 단기간에는 그 월세를 많이 내야 되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어떤 해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그 2% 때리는 그 그래프를 좀 변형한 것인데, 집값이 10억일 때 세금이 2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값이 5억일 때 세금이 1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금을 전가하려면 세금 1천만 원 정도 되면 월세를 한 플러스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집값이 5억이 될 때는 세금 1천만 원 해서 플러스 1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집값이 지금 재산세를 2%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값이 10억으로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세금이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지 이 집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200만 원이 당초 월세에서 플러스 200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월세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시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월 수입이 세후에 통장에 한 500만 원 찍힌다. 당초는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생활비 400으로 그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앞서 보시면 그 집값이 5억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이 1천만 원이죠. 이때 월세가 플러스 100만 원이었고, 그래서 변경 1화는 뭐냐면 월세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200만 원일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럼 월세 200만 원이면 생활비가 300만 원이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10억으로 그대로 유지될 때, 이때는 월세가 플러스 200만원 해서 월세가 300만원이죠. 그러면 병정 이하로 가면 생활비가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400만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2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약을 해도, 이건 해도 이거는 아마 감내가 안 될 겁니다. 이 두 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그 월세는 세입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이 예상된다고 한 겁니다. 무작정 그냥 끝까지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아마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세입자들은 플러스 100만원 정도 월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5년만 지나면 이게 훨씬 더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안이 될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고, 4번 재산세 상향 부과 후의 대한민국. 이건 한번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 재산 증식은 주식으로 하죠. 그 알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 사서 하는 게 아니라 ETF, 우량 ETF 사면 그냥 한 6년 지나면 돈이 더블 돼 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투자는 그 주식으로 하고, 주택은 그냥 사는 공간이라서 뭐 저렴하게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인데, 되게 엄청난 부자인데, 나 자산이, 순자산이 200억 될 때까지는 나 집 안 사고 월세 내면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거기는 지금 최첨단을 달리죠. 모든 회사에서 핵심 기술 다 들고 있고, 제일 잘 나가잖아요. 지금 제일 굳건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가 지금 재산세를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조금은 눌러놓고 주식을 키워주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든 거죠. 자,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지금 인구 절벽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구조를 바꾸는 건 맞고, 그러려면 재산세 부과를 좀 한 2%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1번 고정된 곳에 장기 거주할 경우 주거비가 내려간다. 그렇죠. 뭐 집을 투자 수단으로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본다면 그 재산세 2%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도 집을 그냥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돈의 이동. 부동산에서 뭐 채권, 주식 등등으로 다변화되겠죠. 이게 자본주의에 더 맞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회사를 운영할 때 만약에 뭐 공장을 만든다. 근데 땅값이 모든 원가의 한 70% 차지해 버린다. 그럼 이게 뭐 공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공장 들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공장 못 하는 거죠. 땅값이 워낙 비싸 버리면. 자, 3번 출산율. 그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오늘은 그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게 배팅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서도 뭐 부동산으로 즐거움을 맛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헬로 바뀝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구 절벽을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무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살아가는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그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방안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